네,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고객과 만날 때, 어, 많은, 이렇게, 상담하는 기술, 상담 스킬, 이런 거를 많이 알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퀸즈 대학을 듣는데, 음,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계속해도 좋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고객에 대한 진짜 정보를 듣고 싶어 하죠.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또한 나를 만나려고 하는 진짜의 이유를 알아야 그거에 대한 답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계약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다거나 내가 이 사람한테 공을 들여야 된다거나. 근데 알스강 대표님한테 제가 배운 건 우리는 짧은 시간에 클로징을 해야 한다라는 거. 정말 시간을 많이 아껴주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었던 내용이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질문을 사실 어떤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어려운 질문. 계약을 해야 됐대요. 너 얼마 돈 있어? 너 얼마를 벌어? 얼마를 모아놨어? 왜 이렇게밖에 못 모아놨어? 왜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어? 왜 이렇게밖에 못 벌어? 뭐 등등. 이제 돈적인 부분들. 되게 겉도는 대화를 많이 해요. 저도 이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겉도는 대화를 할 때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왜냐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한다라고 배워왔던 그 생각과 행동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에게 보험을 들고 싶다라고 연락 주신 분들이 최근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도 간호사 한 분의 예를 들면 간호사는 아닌데 병원에서 일을 하고 그 이후에 행정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신다. 그래서 좀 많이 바쁘고 통화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됐고, 그 중간에 짬을 내서 그 고객님과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고객님의 여러 가지 중에 왜 그 일을 하는데, 현재 일을 하는데 왜 그 직업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고생하는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못했어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되게 본론적인 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와, 정말 멋지네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자신을 위해서 투자한다라는. 그게 반은 맞고요. 또 반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이 왜 그런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막을 모르고 그냥 그 상대방 좋으라고 평상시대로 제가 했던 대로 그냥 칭찬이 나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칭찬을 하기 이전에 제가 먼저 그 고객이 질문들이 그렇게 좀 뾰족하게 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파트인지, 거기서 소득은 얼마를 버는지, 그 소득을 버는 와중에 당신은 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지, 원래부터 이런 꿈을 꿨는지, 어떻게 하다가 행정사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뭐, 점점. 그러면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이 됐을 때는 어떨 것 같은지, 뭐 등등의 되게 질문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개개인이 원하는 것들이 다 있을 거거든요. 저도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계속 찾아가고 알아가는 중에 아이스강 대표님을 만난 거고, 지금의 결과들을 얻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연봉 12억을 위해서 저는 달려가려고 큰 목표가 생긴 거고, 제가 아이스강 대표님 작년에 만나기 8월, 7, 8월이 아니지, 4월 중이었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하면 9개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전엔 제가 월 1,000 벌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연봉 1억 정도를 벌어봤으니까, 그러면 이후에 제가 연봉 12억이라는 목표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큰 꿈을 가져라. 그리고 그거를 정말 수치적으로 제가 그거를 목표로 삼을 수 있게끔 같이 해주신 것처럼, 정말 저 혼자였다면 월 1,000을 벌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아직도 했을 것이고, 그 월 1,000 벌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월 연 1억을 벌어도 인생이 바뀌지 않다라는 걸 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 스텝이 1억 5천, 뭐 1억 2천, 그 다음에 2억, 뭐 이게 아니라 10배의 법칙으로 이제 12억이라는 목표가 생겼죠. 50% 이제 세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순수익 6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연봉 12억, 그 목표가 생긴 저는 정말 더 빡세게 더 빡세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더 많은 생각들, 그 빈 공간, 휴식도 제대로 쉬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정말 진정으로 나의 생각을 말하는 거, 그리고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도 찾아가고 있어요. 저라는 사람의 달란트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지 여부를, 이렇게 경제적인 걸 해가면서 돈을 벌어보면서 그런 수치화를 나타내면서 제가 점점점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걸 대표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돈을 버는 거라고 하셨어요. 네, 진짜 돈을 벌면서 제일 우선순위는 돈 버는 거예요. 경제가 나아져야 돼요. 경제적인 게 되어져야 된다. 그게 제가 내 경험이고,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돈을 벌려면 어려운 질문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어려운 질문을 해야 고객의 진짜 정보, 진짜 원하는 거를 알 수 있고, 그 당사자도 모를 거예요.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나, 저 또한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언가를 찾고는 싶어서 찾았음에도 결국에 경제적인 거를 원해서 이렇게 찾다가 아이스만 대표님을 만났고, 제가 모르던 저의 그 원하는 것,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는 그 과정에 저도 제가 모르는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에,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많아요. 자유, 하나를 해서 도미노처럼 다 얻는 법, 진정한 부자가 되는 거, 그리고 돈 버는 것과 돈 쓰는 것도 제대로 배우는 거, 뭐, 그리고 가족을 정말 지키고, 그리고 정말 진짜 어른이 되는 거 등등의 여러 가지 원하는 큰 것들은 있는데, 걔를 쪼개서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직업 정신으로 제가 누군가를 도우면서 돈은 그냥 따라오게 해야 하는 건지를
지금 저는 그걸 찾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은 제가 첫 고객이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키워가면서 경험해가면서 고객들에게도 정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씩 하나씩 질문을 해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막연했던 것들이 들으면서 고객이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지 그런 질문들이 그냥 나와져요. 아까 같이 제가 놓쳤던 부분들도 이렇게 놓쳤다는 거를 확인을 하면서 다시 고객이랑 통화하면 또 그거에 대한 질문들이 또 이어져서 나오게 돼요.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하고 되어질까 했거든요. 네, 제가 느낀 건 제가 그런 질문을 받기 때문이에요. 아이승환 대표님과 통화하면서 항상 늘, 제가 했던 말에 다시 질문을 하시는데, 보통이라면 본인이 제가 했던 말에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해서 끝낼 수 있던 내용들도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 다시 역으로 질문을 제가 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를 받고 나서 다시 그거에 대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계속 9개월간 하고, 보고 듣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어려운 질문은 반드시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 어려운 질문이 되게 막연하실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생각지 못했던 반응들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두려워서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승환 대표님과 함께하면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않게 나와지고, 또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 상대방의 여러 가지의 반응들이 나왔을 때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고객에게 다시 내용을 전달해야 될지도 이제 되어지는 거구나.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난 이제 6개월, 9개월간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변화된 부분들, 그리고 어려운 질문들이, 이렇게 쉽게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그냥 되어진 거를 확인한 부분들이 제가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들었고, 많이 질문을 당해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런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 저의 당황함, 그리고 민망함, 그러면서 그 안에서 깨닫다 보니까 또 오히려 나중에는 감사함, 이런 감정들을 또 제가 느끼다 보니까 그래서 더 어려운 질문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어려운 질문을 했기 때문에 클로징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질문은 반드시 해야 클로징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고객을 만나서 상담하고 그 시간을 쓰는 건 결국 클로징이잖아요. 그 클로징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건데, 그 클로징을 하기 위해서 전화로 몇 시에 어디로 시간을 만나자라고 하는 건데, 그 클로징을 못 한다는 건 나의 시간이나 나의 내가 시간, 뭐 돈, 여러 가지 투자한 거에서 그냥 돌아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뭔가 교육을 들을 때, 아이승환 대표님이 교육을 해주실 때 항상 비즈니스는 연애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연애가 맞아요. 이 비즈니스는, 세일즈는 연애가 맞아요. 처음 단계 알아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나를 알리면서 어필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와 좋은 사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거를 알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또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도움 주면서 결국엔 클로징을 해서 서로 그런 좋은 관계,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되어지는 거. 아무튼 연애랑 진짜 같아요. 근데 막 무작정 만나서 나랑 사귈래요? 라고 하면 누가 사귀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전화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만남과 그 만남에서의 그런 대화들, 그런 모든 섬세한 디테일이 우리가 영업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 특히 연애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감각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연애를 잘 하는 사람들이 보통, 세일즈도 잘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센스가 있는 사람들. 센스 있는 사람들은 영업을 잘하고 세일즈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말했을 때 딱 어떤 거를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캐치도 빠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오늘 퀸즈 대학을 들으면서 어려운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어려운 질문은 해야 정말 진짜 정보를, 고객의 진짜 정보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클로징까지, 클로징도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뭐 현금으로 하실 건지, 카드로 하실 건지, 지금 당장 계약을 하실 건지, 뭐 이런, 지금 안 하려고 한다면 왜 안 하려고 하는 건지. 근데 속으로만 생각하고 꽁꽁대고 결국엔 말 못하고 그냥 오는 세일즈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질문에 대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질문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나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어려운 질문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려워하는 질문은 무엇인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